보험 설계사인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영상 올려도 될까?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설계사분들은 저를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면 보험 가입은 어떻게 시키냐 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욕 먹어야죠. 사실 저는 보험 설계사이긴 하지만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했던 보험들을 해지한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필수 보험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보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 설계사들은 본인 포함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을 많이 권하고 가입도 많이 할 텐데 만약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아신다면 저처럼 과도한 보험을 정리하거나 보험을 보는 시선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설계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손해가 되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누구나 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보험을 과도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반대로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도 질병으로 인한 큰 위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그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 지원 혜택 4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의료비 혜택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소득 수준에 맞게 내야 할 병원비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내야 할 병원비의 한도를 넘어서 병원비 지출이 된다면 그 한도를 넘어선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급여 비용의 의료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내 소득 분위에 맞는 금액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급받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에 병원비가 급여 기준으로 1천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선이 89만 원이기 때문에 이 89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팀장님, 그러면 한 병원에서의 의료비만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에 A병원에서 20만 원, B병원에서 30만 원, C병원에서 60만 원이 나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낸 의료비 전부를 합산해서 그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건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우선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모바일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지원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졌는데요.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쉽게 설명하자면 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가 그 의료비의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원래는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나와야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이 좀 완화돼서 연소득의 10%만 넘어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023년 이전에는 450만 원 초과한 병원비가 나와야지만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2023년 이후에는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완화돼서 예전에는 가구 합산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7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의 한도도 커졌는데요. 예전에는 연간 3천만 원 한도였지만 지금은 연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지 지원 대상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80%까지 지원하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라면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의 60%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과 심사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의 폭이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금이나 지자체 등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꼭 1577 1000번으로 미리 연락하셔서 필요 절차를 안내받으신 뒤에 방문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강보험공단의 세 번째 혜택은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질병들은 치료 기간이 길고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간보험으로 따로 가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이런 치료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의 경우는 진료비의 95%를 5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만약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잔존암이나 전이암,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종료 3개월 이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다시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른 중증 질환들도 90에서 95%를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즉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점이고요. 반대로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서 신약치료나 로봇 수술처럼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처럼 다른 제도들은 민간 지원금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있지만 산정특례 제도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즉 민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두셨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불필요한 보험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보험이 없더라도 암이나 다른 기타 중증 질환들의 치료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도는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간호 서비스 같은 다양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 돌봄 부담까지 줄여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과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신청 대상인데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분들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센터에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등급을 받게 되면 크게 3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인데 먼저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제공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급여인데요.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과 간호를 받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현금급여인데 이건 도서, 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의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단순히 돌봄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까지 도와주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과 활용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무한정 부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이죠.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소득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 앞에서 가게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암이나 중증질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이 걸려도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단순히 병원비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작동하고 있는 튼튼한 국가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험료를 얼마나 아낄까가 아니라 국가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험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국가 지원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정말 필요한 보험만 남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실 거죠.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창 확인하시면 전화 문의나 카카오 채널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고 카카오 채널 추가하셔서 청구 관련이나 보험 관련으로 궁금증이 있다면 무엇이든 질문하셔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